한국이 AI 연구의 중심이 될 거라고?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AI 개발자라면 누구나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경쟁을 먼저 떠올리죠. 미국은 가장 뛰어난 연구진과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챗GPT를 만든 오픈 AI 회사의 CEO 샘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한 뒤 한마디를 남겼어요. 한국은 AI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이 AI 연구에서 중요한 국가라고? 미국과 중국 같은 초강대국이 아니라? 분명 한국도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긴 하지만 AI 연구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AI 연구에서 중요한 건 방대한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같은 강력한 인프라예요. 그런데 한국은 면적도 작고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AI 언어 모델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독 한국어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향상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데이터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깊이 분석할수록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글이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언어 모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AI가 특정 언어를 얼마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어와 중국어 같은 주요 언어들은 오랫동안 연구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한국어는 뭔가 달랐어요. 기존 모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오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연구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다양한 가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어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단순한 데이터량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언어의 구조 자체가 AI 학습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 같았어요. 직감적으로 이건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직접 한국을 조사해보자. 제가 연구한 것이 맞다면 한국어는 AI 연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언어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언어의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한국이 정말 AI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라면 그 이유는 단순히 한글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하고 한국의 AI 생태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이 AI 활용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가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나니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AI 언어 모델을 개발하면서 영어와 중국어 같은 언어가 중심이 되어 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모델은 무언가 달랐어요. 기존 AI 연구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진행할수록 한국어의 독특한 언어적 구조가 AI 학습에 엄청난 장점을 제공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AI 연구를 단순히 이론적인 연구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이제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직접 한국의 사례를 조사하며 이 가설을 검증하기로 했어요. AI가 언어를 학습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바로 문자의 불규칙성이에요. 언어마다 문법과 철자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언어마다 따로 규칙을 배워야 해요. 예를 들어 영어를 생각해 봅시다. we라는 단어를 보세요.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은 철자를 쓰는데 발음이 다르죠? 현재형은 read, 과거형은 read예요. AI는 이런 예외적인 발음 변화를 따로 학습해야 해요. read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규칙적인 변화가 AI에게는 엄청난 학습 부담을 줘요. 그런데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한글은 철자와 발음이 거의 1대1로 대응돼요. 즉, AI가 한번 학습하면 추가적인 예외 규칙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덕분에 AI가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건 AI 모델이 한글을 학습할 때 연산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어요. 즉, AI가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정확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띄어쓰기였어요. 중국어나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AI가 문장에서 단어의 경계를 스스로 찾아야 하죠. 예를 들어 일본어 문장에서 오늘 날씨 좋다라고 쓰면 AI는 이것을 오늘 날씨 좋다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오늘 날씨 좋다로 해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런 언어는 AI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 한국어는 명확한 띄어쓰기 규칙이 있어서 AI가 문장을 분석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띄어쓰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AI가 한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문장 구조였어요. 영어는 문장에서 단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I love AI와 AI loves me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순서가 바뀌면 뜻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한국어는 나는 AI를 사랑해. AI를 나는 사랑해. 사랑해. 나는 AI를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문장 구조의 유연성이 AI 학습을 훨씬 쉽게 만들어줬어요. AI가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연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졌죠.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한글은 AI가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되었어요. AI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언어의 구조뿐만이 아니었어요. AI가 인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한국은 AI를 단순히 연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라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서는 AI 비서 서비스가 이미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음성 인식을 활용해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하거나 AI 스피커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AI가 사람을 직접 대체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는 AI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이 주문을 하면 로봇이 정확한 레시피로 커피를 제조하고 심지어 컵에 예쁘게 라떼 아트까지 그려줘요. 이건 단순한 자동화 기계가 아니라 실제로 AI가 머신러닝을 통해 고객의 취향을 학습하고 매번 최적의 맛을 찾아주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병원에서는 AI가 진료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분석할 때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AI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현대자동차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었고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보니 미국과 중국이 기술적으로 앞설지라도 AI 활용 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오기 어렵다는 결론이 명확해졌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이 그것을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야 샘 올트먼이 왜 한국이 AI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AI 연구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AI 연구에서 중요한 국가라는 사실은 이제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AI가 발전할수록 신뢰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 부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는 걸 곧 깨닫게 돼요.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AI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AI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건 분명한데 과연 AI가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샘 올트먼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AI가 인간보다 5배 더 안전해도 사람들은 1만 배 안전하길 원할 것이다. AI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기술이에요. 단 한 번의 오류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AI 시대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이 AI 윤리와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최근 AI 업계에서는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가 논란이 되었어요.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AI가 발전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어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주요 정부 기관들은 딥시크가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내부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막아버렸어요. 행정안전부도 전국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이건 단순히 정부의 조치로 끝난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도 빠르게 반응했어요.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LG 플러스도 직원들에게 딥시크를 업무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보안 지침을 내렸어요. 삼성전자와 SK,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원래부터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AI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국가 중요 시설에서도 AI 보안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이런 대응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히 AI를 개발하는 국가가 아니라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국가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 자체가 AI 윤리와 보안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AI가 도입된 금융 서비스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AI가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금융 AI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의 의료 AI 서비스도 데이터 보호가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AI를 활용해 의료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AI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보안이었어요. 이처럼 한국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윤리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였어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를 둘러싼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AI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생성하거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AI를 사용할 때도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AI 챗봇이 악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일부 국가에서는 AI 챗봇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AI 챗봇을 사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건전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AI 개발자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AI를 개발할 때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이런 점들이 모여서 한국은 AI 기술뿐만 아니라 AI를 다루는 태도와 문화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AI를 활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었어요. 이제야 샘 올트먼이 왜 한국이 AI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은 AI 연구에서 중요한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AI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한국이 AI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명확해졌어요. AI 연구자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AI를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나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점은 한국이 앞으로 AI 시대를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AI가 발전하면서 언어 모델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AI가 학습하기 어려운 언어가 있고 배우기 쉬운 언어가 있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글은 AI가 배우기에 최적화된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조합되는 방식, 발음과 표기의 일관성, 띄어쓰기 규칙 등은 AI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엄청난 장점이죠.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어 AI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어요.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도 한국어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를 강화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영어 중심으로 AI 언어 모델이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어 같은 AI 친화적인 언어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AI가 발전할수록
학습하기 쉬운 언어를 중심으로 기술이 최적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글의 가치도 더욱 커질 거예요. AI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AI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AI 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였어요. AI가 배우기 쉬운 한글이라는 강력한 무기, AI를 실생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민들, AI 윤리와 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정부와 기업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한국은 AI 연구뿐만 아니라 AI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미 한국은 AI 기술을 자율주행, 의료, 금융,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어요. 특히 AI 번역, 음성인식, 챗봇 기술에서 한국어 모델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한국의 IT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AI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커요. 한국이 AI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AI 시대에서 한국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았지만 AI 시대에서는 한글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AI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해요. 하지만 영어는 문법적으로 예외가 많고 중국어는 문장에서 단어 경계를 찾기 어려워요. 반면 한글은 AI가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였어요. AI 기술이 더욱 정교해질수록 AI는 더 효율적인 언어를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세우는 일이에요. 한국은 AI를 단순히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AI는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해요. 한국은 AI 기술뿐만 아니라 AI가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AI 시대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AI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이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AI 시대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소비국이 아니에요. AI를 활용하는 방식, AI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그리고 AI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준을 세우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도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서도 한글과 AI의 결합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AI와 한글, 그리고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한글과 AI,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